손이 떨렸습니다. 카톡 메시지 창에 쓴 글자를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어머니, 올해 설날은. 이 한 문장이 제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설날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83세 아버지는 매년 전화하셨습니다. 설날에 시댁 가야지?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 알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설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모든 것은 지난 추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마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그날 밤, 저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병원에 있다며? 네, 괜찮아요, 엄마. 금방 퇴원해요. 어머니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많이 안 좋으셔. 병원 검사 받았는데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날에 갈 수 있어?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시댁 가야지. 아빠한테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시댁에서 눈치 보이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83세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설날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아버지.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아버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설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가겠다고.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며느리 명절 고통, 시댁 방문 부담.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절에 부부가 각자 친정과 시댁으로 가는 세퍼레이트 귀성이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경험했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만족도가 88%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각자 귀성, 각자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며느리도 딸인데 왜 명절에는 시댁만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갔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는 친정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말했다가 싸웠어요. 시어머니가 실망하실 거래요. 저도요. 5년째 친정 못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지, 시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들, 그에 대한 답변들, 보여줄 자료들.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에게 말할 날을 정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남편 설득하기. 그 다음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기. 예상 질문 1. 왜 갑자기? 답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설날에 친정 못 갔어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올해는 꼭 가고 싶어요. 예상 질문 2.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답변 당신도 시댁에 가세요. 우리 각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요. 일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문화예요. 예상 질문 3.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답변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시선보다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노트는 1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일본 기사들을 출력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각자 귀성을 경험했다는 통계, 여성 만족도 92.3%라는 수치, 20대 88.5%, 30대 82.3%가 만족한다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공 사례들도 모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1년 후엔 오히려 좋아하세요. 자기도 편하게 쉬었대요. 남편이 이해해줘서 감사해요. 이제 명절이 기다려져요. 각자 귀성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서로 배려하게 됐거든요. 이 댓글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기 전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보, 밥 먹어. 오늘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남편이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말해야 했습니다.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설날, 우리 각자 집에 가는 거 어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준비한 게 있어.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기사들을 남편 앞에 펼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각자 집에 간다고? 은희야, 명절에? 설날에? 네. 나는 친정, 당신은 시댁. 각자 부모님께 가는 거예요. 남편은 소파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결혼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 알아? 저는 준비한 기사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좀 봐봐. 일본에서는 이미 10명 중 6명이 명절에 각자 귀성한대. 세퍼레이트 귀성이라고 해. 특히 우리 같은 30대는 82%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어. 남편은 기사를 집어들었지만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우리나라 며느리들도 이미 많이 하고 있어. 성공 사례들이야.
처음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나중엔 오히려 편하다고 좋아하신대. 남편은 화면을 훑어봤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얼마나 실망하실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 아버지는 어때? 우리 결혼하고 5년 동안 설날에 단 한 번도 못 갔어. 아버지 올해 83세야.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남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난 추석에 내가 쓰러진 거 기억하지? 병원 응급실까지 갔잖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러다 큰일 난다고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미안해.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 신경 안 쓴 게 아니야.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여보,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도 딸이야.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남으셨을지 몰라. 올해 설날은 친정에서 아버지랑 보내고 싶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가 아니야. 5년이야, 5년. 나는 5년 동안 참았어. 매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가지 음식 만들고 시댁 친척들 앞에서 평가받고 명절 끝나면 몸살로 쓰러지고. 이게 정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시댁 명절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야. 이해하실 수 있어. 남편이 기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읽었습니다. 여성 만족도 92.3%, 20대 88%, 30대 82%.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 나 혼자 우리 집 가? 당연하지. 당신은 시댁 가는 거야. 어머니 모시고 편하게 명절 보내. 나는 친정 가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우리 각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제가 말씀드릴게. 우리 둘이 함께 말씀드리자. 정중하게 진심으로.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근데 은희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면 어떡해?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우리 마음을 전하는 게 먼저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내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함께 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께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늘 건강하시죠? 올해 설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올해는 각자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보낼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내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1월 설 연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은희야, 설날 준비 많이 해봤어? 우리 집은 원래 상을 크게 차리거든. 새댁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음식 몇 가지나 만들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몇 가지. 걱정 마. 하지만 설날 전날 시댁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 식탁 위에 펼쳐놓으신 재료들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동그랑땡, 식혜, 수정과 송편까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이거 다 만들어요? 당연하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친척들이 20명은 올 거야. 자, 시작하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해. 새벽 3시요? 그럼 아침에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 준비해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시계를 30분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50분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자, 이 칼 쓰고 파 썰어. 나물은 내가 할 테니까. 익숙하지 않은 시댁 부엌이었습니다. 칼이 어디 있는지, 도마는 어디 있는지, 조미료는 어디 놓여 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간장이 어디 있어요? 저기 찬장. 참기름은 그 옆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밴드 저기 서랍에 있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등이 아팠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새댁이구나? 어디 음식 솜씨 좀 볼까? 시누이가 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빠, 이거 간이 좀 안 맞는데? 새댁이 했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건 내가 했어.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시선은 차갑게 저를 향했습니다. 갈비찜은 어때요? 큰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떠서 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하네. 맛있어.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야, 물 좀 따라 드려.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물을 따르고 그릇을 채우고 상을 정리했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새댁, 수고하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때보다 요즘 며느리들이 편하지. 예전엔 더 심했어. 할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설거지하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명절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살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첫 해였습니다. 앞으로 4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2년차 설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익숙할 거라고들 생각하셨나 봅니다. 은희야, 올해는 내가 갈비찜 해봐. 이제 우리 집 양념 비율 알지? 네, 어머니. 전보다 더 많은 일이 제게 맡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만 하시고 저는 움직였습니다. 파 썰고, 고기 재우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손은 기름 범벅이 되었고,
앞치마는 온갖 양념으로 얼룩졌습니다. 그해 3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남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기 생겼대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하지만 그해 추석, 임신 6개월이었지만 명절 준비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몸은 어때?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럼 전 좀 부탁해. 서서 하는 건 내가 할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송편 빚고, 나물 다듬고, 과일 깎고, 배가 불러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좀 쉬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잖아. 그날 밤 배가 당겼습니다. 너무 무리했나 봅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중에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조기 진통 올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 집 안 갈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명절을 빠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3년차 설날은 아기를 낳고 석 달 후였습니다. 은희야, 아기 데리고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뜬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시댁 식구들이 다 보고 싶어 해. 데리고 와. 생후 3개월 아기를 데리고 명절 준비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수유를 해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은희야, 아기 좀 재워놓고 와. 전 부쳐야 해. 네, 어머니. 아기를 안방에 재우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아기가 우는데요. 그래, 그럼 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달랬습니다. 수유를 했습니다. 다시 재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저는 이미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정에 관한 이야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설날 명절 며칠 전 친정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은희야, 올해는 우리 집 올 수 있어? 아빠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엄마, 미안해. 시댁 가야 해.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딸입니까? 며느리이기 전에 딸 아닙니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친정에는 단 한 번도 설날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전화하셨습니다. 은희야, 잘 지내지? 시댁 잘 다녀와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해 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병원에 가셨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뇨 합병증이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셔야 한대. 아버지는 그해 80세였습니다. 엄마, 제가 갈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괜찮아. 아빠 괜찮으시대. 너 바쁘잖아. 아기도 키워야 하고. 엄마, 그래도. 은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시댁 일도 많을 텐데. 아빠는 내가 모실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말에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여위셨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괜찮아. 늙으면 다 이래.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설날에 올게요, 아빠. 올해는 꼭 친정에서 보낼게요. 아니야. 시댁 가야지.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오면 시어머니 서운해 하셔.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 괜찮다는 말이 또다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설날도 시댁에 갔습니다. 4년차 설날 준비는 이제 저 혼자서 대부분을 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지? 나는 좀 쉴게.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새벽 3시부터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기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한 가운데 부엌에서는 저 혼자 칼질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만들어져야 했고 상은 차려져야 했습니다.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부엌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시켰나 봐.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설날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83세입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서야 친정에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며느리 명절 고통, 시댁 방문 부담,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절에 각자 귀성하는 게 트렌드. 10명 중 6명이 경험. 여성 만족도 92.3%. 각자 귀성.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며느리도 딸인데 왜 명절에는 시댁만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설날은 달라질 것입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지, 시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설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어머니, 늘 건강하시죠? 올해 설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5년간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각자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친정에, 남편은 시댁에 가서 각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서운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도 이제 83세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딸로서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 문장들이 제 결혼 생활을 바꿀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여보, 정말 보낼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내야 해. 이제는 말해야 해.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눌렀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시어머니께 전달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여보, 어머니 메시지 읽으셨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읽은 표시 떴어. 그럼 왜 답이 없지? 모르겠어. 화나신 걸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메시지 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 그게 저희가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너희 알아서 해. 나 바빠. 끊을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희야, 엄마 되게 화나신 것 같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혼까지 가는 건 아닐까? 시댁과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닐까?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침묵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저기, 제 메시지 때문에 화나신 거 맞죠? 화났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서운해. 죄송합니다, 엄마. 하지만 은희 아버지가. 알아. 나도 이해는 해. 근데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얘기하자.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에게서 제대로 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불안해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잘못한 거 아닐까? 저도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올해 설날에 집에 갈게.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시댁은 어떻게 했어? 각자 가기로 했어. 남편은 시댁 가고 나는 친정 가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은희야, 괜찮겠어?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 않으시려나? 서운해하시긴 할 거야. 근데 엄마, 나도 딸이잖아. 엄마랑 아빠도 내가 필요하잖아.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오랜만에 보겠구나.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전화를 끊고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설날까지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친정에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늘 짧게 끝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설날 말인데요. 알았다고 했잖아. 너희 알아서 해. 엄마, 화나신 거 맞죠? 화난 건 아니야. 그냥 서운해.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어떡하지?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저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혹시 이 선택이 가족을 갈라놓으면 어떡하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너희 알아서 해. 그 한마디에 담긴 서운함과 실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남편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찾아뵐까요? 얘기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야. 바빠서 시간 없어.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중에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정말 마음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우리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시 생각한다는 게 그냥 올해만 우리 집 가고 내년부터 각자 가는 거 어때?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못 받고 올해만 참으면 된다고? 그럼 내년에도 또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언제 만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어머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나도 괴로워.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83세야. 건강이 안 좋으셔. 올해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흔들렸어. 우리 계획대로 하자. 고마워.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설날에 제가 갈게요. 은희는 친정 가고요. 그래. 알았어. 엄마 화 푸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너희 생각도 이해해. 그냥 나도 적응이 필요해. 감사합니다, 엄마. 그래. 조심히 와. 설날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엄마 목소리가 조금 풀리신 것 같아. 정말? 응.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신 건지. 설날 전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친정에 가져갈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시댁에 가져갈 선물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집을 나섰습니다.
각자의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잘 다녀와.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당신도 어머니께 잘해드려. 그래. 너도 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용기 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이해해줘서. 우리는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남쪽으로, 저는 북쪽으로. 처음으로 명절에 각자의 길을 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실까? 남편 혼자 가면 불편하지 않으실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친정집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친정에서 보내는 설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드디어 친정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5년 동안 설날에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남쪽으로 시댁으로. 하지만 오늘은 북쪽으로 친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시댁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잘 가고 있어? 응,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가는 중이야. 너는? 나도. 방금 휴게소 지나갔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아직. 조금 이따 할게. 너는 아버지한테 연락했어? 조금 전에 했어. 기다리신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맞아. 우리 잘하고 있어. 각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그래. 넌 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 나는 우리 엄마 잘 모실게.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은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설날 특집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첫날입니다.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저는 그동안 가족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시댁이 가족이고 친정은 뒷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 가족입니다. 명절에 만날 권리가 있는 가족입니다.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이거 사가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따로 준비했어. 그들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골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죄책감 없이, 불안 없이, 그냥 당연하게 친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주 가던 슈퍼마켓, 중학교 다닐 때 지나다니던 다리, 친구들과 놀던 공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차를 천천히 집 앞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83세 아버지는 많이 여위셨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짐도 내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10년 만에 설날에 만나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온 게 얼마만이냐? 설날에 우리 딸을 보다니. 어머니도 다가오셨습니다. 같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잘 왔어. 저도 울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설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친정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10년 만에 맞는 친정에서의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했습니다. 시댁에서 맞던 설날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놨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새벽 3시가 아니라 8시에 일어난 설날 아침. 이게 얼마만인가요? 문을 열고 나가니 주방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국, 나물 3가지, 전 2가지, 과일. 시댁처럼 10가지가 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상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딸 잘 잤어? 네, 아빠. 정말 푹 잤어요. 그래. 얼굴이 밝아 보이는구나.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 식구가 설날 아침을 함께 먹어봤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떡국 그릇을 드셨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보내자. 우리 딸도. 네, 아빠. 올해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시댁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와. 어머니가 반찬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나물로 했어. 고마워요, 엄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바빴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손님들 올 시간, 설거지할 시간, 상 치울 시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은희야, 손주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집에 있어요. 남편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서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 손주 얼굴이 보고 싶지만 괜찮아. 밤에 보면 되지. 아버지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에는 아이 데리고 올게요, 아빠. 명절 아닌 날에 자주 올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그릇 몇 개를 씻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딸이 옆에 있으니까. 오후에는 세 식구가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걸음이 느리셨지만 표정은 밝으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어릴 때 놀던 공원이지? 네, 맞아요. 그네 타던 거 기억나요. 그래.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슈퍼도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약과를 샀습니다. 카페에도 갔습니다. 세 식구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결혼하고 행복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요. 남편도 좋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명절만 되면 힘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도 며느리였으니까 알아. 명절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올해부터는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잘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딸이야. 친정에 올 권리가 있어. 감사해요, 아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봤습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었습니다. 시댁에서는 TV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사진 찍자. 오래간만에 온 건데. 네, 아빠.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과의 시간이구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긴장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보내는 명절.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랑 편하게 보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지? 사랑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아빠, 엄마랑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설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딸, 일어났어?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아침을 먹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오늘 뭐 하고 싶어? 특별히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시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둘째 날에도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친척 방문, 성묘, 또 다른 식사 준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쉴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으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이 골목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나다니던 길이지? 네, 맞아요. 매일 이 길로 다녔어요. 그땐 내가 매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내가 다 컸구나.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웠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우리는 작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자란 곳이구나. 친정이구나. 결혼하고 5년 동안 이 동네에 설날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못했을까요? 은희야, 무슨 생각해?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냥, 진작 이렇게 올 걸 그랬나 해요. 이제라도 온 거면 됐지. 늦은 건 없어. 고마워요, 아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둘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야, 너 설날에 친정 온 거 처음 아니야?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결혼하고 처음이야. 대박. 시어머니가 허락하셨어? 허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결정한 거야. 친구들에게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설득한 것, 시어머니께 메시지 보낸 것, 침묵의 시간들. 친구들은 놀라며 들었습니다. 와, 진짜 용기 있다. 나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도 해봐.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시어머니는 화 안 나셨어? 화나시긴 했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딸인데.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딸이야. 왜 명절에 친정을 못 가야 하는 거야? 그 대화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문구점도 들렀고 떡볶이 가게도 지나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저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그래. 같이 하자.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긴장 없이, 평가받는다는 느낌 없이 그냥 딸과 엄마로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은희야,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한 게 엄마는 제일 중요해. 저도요, 엄마. 엄마가 행복한 게 저도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녁을 먹고 세 식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이번 명절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아빠. 이게 진짜 명절 같아요. 진짜 명절? 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내는 시간이요. 평가받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명절은 원래 가족끼리 편하게 쉬는 날이야. 네,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명절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휴식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의 의미구나. 각자의 부모님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억지로 참으며 보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것. 내일 모레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일 몇 시에 출발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갈게요. 오전 9시쯤? 그래. 도시락 싸줄게. 길에서 먹어. 고마워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 연휴 내내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로 어머니가 잘 계신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직접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화가 나셔서? 혼내시려고? 은희야, 전화 안 받아?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 네. 지금 받을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은희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네. 그런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많이 서운했어.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솔했습니다. 메시지 받고 며칠 동안 마음이 안 좋았어. 5년 동안 당연하게 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안 온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손을 들어 막으시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 입장을 생각 못했어. 어머니, 나도 혼자 며칠 생각해봤어. 너도 딸이잖아. 내 아버지도 늙으셨잖아.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나 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편했어. 네. 올해 설날 3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상 안 차렸어. 음식도 간단하게 만들었어. 손님들도 안 불렀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편하게 쉬었어.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산책도 가고. 정말요? 응. 30년 만에 처음이야. 명절에 이렇게 편하게 쉬어본 게. 화면 너머로 남편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그러셨어.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희야,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명절이 정말 힘들었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시댁 친척들 눈치 보고 친정은 1년에 한 번도 못 갔어. 어머니,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친정? 그건 나중에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더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또 똑같이 며느리한테 했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미안해. 진작 내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은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년에도 각자 집에 가자. 네. 나는 이번에 정말 좋았어. 편하게 쉬었고 남편하고도 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어. 좋더라. 정말요? 응. 그리고 너도 내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야지. 내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요즘은 달라져야 맞는 거야.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며느리도 딸이고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우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명절 아닌 날에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외식하면서 편하게. 좋아요, 어머니.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무슨 전화였어?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이해해 주신대요. 내년에도 각자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좋은 시어머니시네. 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가족이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명절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어. 명절이 정말 힘들었어.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전화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할 말이 더 있어서 전화했어. 더 하실 말씀이요? 응. 어제는 긴장해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오늘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은희야, 내가 며느리였을 때 이야기해 줄게. 네, 어머니. 나는 25에 결혼했어. 1970년대였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서 첫 명절, 나는 새벽 1시에 일어났어. 일시야, 일시. 새벽 1시요? 응.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 며느리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식은 20가지가 넘었어. 손님은 40명이 왔어. 나는 쉴 틈이 없었어. 어머니, 친척 어른들은 내가 만든 음식마다 평가했어. 이건 간이 안 맞네. 저건 색이 안 좋네. 나는 화장실 가서 울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생각도 못했어. 결혼하고 10년 동안 명절에 친정 한 번 못 갔어. 10년이요? 응.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에는 못 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딸아, 올해 추석엔 집에 올 수 있겠니?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고 했어. 아빠, 죄송해요. 내년에 꼭 갈게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였어. 그해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 섰을 때 나는 무너졌어.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 왜 시댁 눈치만 봤을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네. 근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며느리 때 힘들었으면서 너한테 똑같이 했어. 새벽에 일어나게 하고 음식 많이 만들게 하고 친정 가는 것도 눈치 주고.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는 아니었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리 때는 다 그랬으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 메시지를 받고 며칠 동안 생각했어.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나도 예전에 똑같은 마음이었더라. 친정 가고 싶었고 편하게 쉬고 싶었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대접받고 싶었어. 어머니, 은희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30년 동안 명절마다 큰 상 차리고 손님 맞고 쉬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에 처음 알았어.
명절은 쉬는 날이더라. 가족끼리 편하게 보내는 날이더라. 네, 어머니. 맞아요. 남편하고 둘이 소박하게 밥 먹고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명절을 보냈어.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은희야, 내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각자 편하게 지내자. 너는 친정에서 내 부모님 모시고 나는 여기서 편하게 쉬고. 네, 어머니. 그리고 명절 아닌 날에 자주 만나자. 외식하면서 부담 없이. 좋아요. 며느리도 딸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따뜻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으실 거야. 자주 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에 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똑같이 며느리에게 했습니다. 이제 그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공감.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친정집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아이를 안았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 더 잘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 보고 싶었어?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땠어? 친정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아버지랑 어머니랑 편하게 보냈어. 다행이다. 나도 우리 엄마랑 편하게 있었어. 어머니 많이 서운해 하시던데? 처음엔 그러셨어. 근데 점점 괜찮아지시더라. 그리고 어제 너한테 전화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밝아지셨어. 정말? 응. 아침에 나보고 그러시더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진작 이해했어야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침에 나한테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 무슨 이야기? 엄마도 며느리였을 때 정말 힘드셨대. 명절이 전쟁이었대. 친정도 못 가고 새벽부터 일하고.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응.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용기 내준 게 고맙다고 하셨어. 내 덕분에 자기도 변할 수 있었대.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이 모든 걸 시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이해해주고 함께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선물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께 드리려고. 건강식품이야. 당뇨에 좋다고 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 내 사돈 어른이시잖아. 건강하셔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네, 어머니. 우리 때는 시댁이 전부였어. 친정은 잊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그게 효도고 희생이라고 배웠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희생은 효도가 아니야. 서로 배려하는 게 효도야. 네, 맞아요. 너도 내 부모님께 효도할 권리가 있어. 나도 편하게 쉴 권리가 있고.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하자. 명절에는 각자 부모님께 가고 평소에 자주 만나는 거야. 좋아요, 어머니.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손주도 양가 골고루 봐야지. 친정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으실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희야,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 가족이 변했어. 더 건강하게 변했어. 저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자. 며느리도 딸이고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아이. 명절 음식 준비에 부담 없이 편하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네. 앞으로 명절 끝나고 이렇게 만나자. 좋아요, 어머니. 그리고 여름휴가 때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여행이요? 응.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데 정말 좋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완전히 변하셨지? 응. 정말 감사해. 나도 감사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옛날 방식대로 살았을 거야. 우리가 함께 바꾼 거야. 그래. 우리가 함께 세대를 넘어선 이해. 시어머니 세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며느리 세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가족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안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각자 집에 가는 거지? 남편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친정, 너는 시댁. 남편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엄마한테 벌써 말씀드렸어. 올해도 각자 간다고.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데? 좋다고 하셨어? 작년에 너무 편하셨대. 올해도 그렇게 하자고. 정말 다행이다. 명절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선물은 남편이 챙겼고 친정에 가져갈 선물은 제가 챙겼습니다. 각자의 부모님을 위한 선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친정 잘 다녀와.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행이다. 내가 보낸 건강식품 드시고 계시지? 네, 정말 감사하게 잘 드시고 계세요. 그래, 잘 다녀와. 우리는 명절 끝나고 만나자. 네, 어머니.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너도.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습니다. 설날 아침 각자의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과 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와, 여보. 어머니께 잘해드려. 응. 너도 아버지,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아빠랑 할머니 댁에서 재미있게 놀아. 네, 엄마.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은희야. 우리 선택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사랑해.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차로 향하면서 오히려 설렜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1년 전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길이 되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딸 왔구나. 아버지의 얼굴이 작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아버지는 작년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건강식품을 꾸준히 드신 덕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방, 똑같은 침대.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면 올해는 순수한 기쁨만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세 식구가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딸이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저도 행복해요, 아빠. 올해도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면 좋겠다. 당연하죠. 매년 올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노년이 행복해. 엄마, 정말이야. 작년부터 설날이 기다려져. 딸이 오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작년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딸 왔네. 작년에도 왔었지? 네, 맞아요.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시댁만 간다던데. 저도 작년에 처음 왔어요. 용기 내보세요. 그래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와 TV를 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설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매년 설날 친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찍는 사진.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정말 편하게 보냈어. 내일 모레 보자. 사랑해. 나도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사랑해.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각자의 부모님과 명절을 보내는 것,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리고 명절 후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희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외식하자. 좋아요, 어머니. 몇 시에 만날까요? 6시에 명동 그 레스토랑에서. 작년에 갔던 곳. 알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우리도?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 괜찮겠니? 괜찮아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야지. 사돈 어른들 뵙는 것도 오래됐네. 저녁 6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과 아이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인사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돈 어른. 그러게요. 건강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사돈 어른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메뉴를 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며느리가 사돈 어른 덕분에 잘 자랐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친정 어머니가 감격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음식이 나왔습니다. 명절 음식과는 다른 편안한 레스토랑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요리하느라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평가받는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작년에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돈께서 보내주신 건강식품 덕분입니다. 아, 그거 효과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돈, 올해도 명절 편하게 보내셨어요? 네, 정말 편했어요. 딸이 와서 더 좋았고요. 저희도요. 각자 편하게 쉬었어요. 작년에 은희가 용기 내준 덕분이죠. 우리 딸 덕분이죠. 두 분이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를 오가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양가 조부모님 모두 손주를 예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인 김에 건배할까요? 좋죠.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다음 추석에도 이렇게 만나요. 명절에는 각자 편하게 보내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름휴가 때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제주도나 강원도로. 오, 좋네요. 친정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손주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다 함께 가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고, 당신이 지지해 주고,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용기를 낸 건 너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새로운 전통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는 각자의 부모님께 가고 명절 후에는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이 우리 가족만의 명절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며느리도 딸이고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다는 것.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댁 마당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올해는 친정에, 내년에는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며느리도 딸입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긴장하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명 중 6명이 명절에 각자 귀성한다고 합니다. 여성 만족도는 92%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입니다. 옛날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2년 전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설날은 친정에 가겠다고. 그 메시지 한 통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만에 편안한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친정에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각자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행복하신가요? 억지로 참으며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며느리 여러분, 당신도 딸입니다. 친정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당신도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당신의 아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명절은 전쟁이 아닙니다. 명절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드십시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딸도 아들도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